안녕하세요.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세가, 취득세요. 그, 주택 같은 경우에 매매로 하면은 6억 이하의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이제 1.1% 취득세가 매겨지고, 정료로 했을 때는 4%의 그 취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컨설팅 해주고 어떤 거래를 했는데 취득세가 추가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나온 취득세를 취소시킨 케이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제 조그만 빌라를 이 자녀한테 이제 이전시키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정려로 하죠. 그런데 이제 정려로 하면은 이제 정려세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취득세율도 이제 아까 매매로 하면 1.1%인데 정려로 하면은 4% 취득세가 나옵니다. 또 증여세도 가령 뭐 5천 자녀한테 하면은 이제 뭐 성인 자녀한테 하면은 5천만 원 공제받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억까지는 10%, 이상은 또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빌라를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그러길래 매매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아버지는 다른 뭐 주택이 없으니까 팔면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려를 했을 때 정려세를 줄일 수가 뭐 없앨 수가 있고, 취득세도 4%낼 거를 1.1% 취득세율을 낼 수 있고 매매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공시가액이 한 1억 2천 되는데 매매가액을 2억으로 설정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등기 이전을 하고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냈습니다. 1.1%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하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세를 1억 8천을 설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만 이제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 등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세무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뭐 세금이 낼 게 없고, 근데 지방세는 이제 2억에 대한 매매가액에 이제 1.1% 해가지고 220만 원 취득세를 냈는데, 구청에서 추가로 이거는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라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은 유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려로 인한 취득세 4%를 내라. 그렇게 고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질의해신 예규가 있습니다. 요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 지급 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해신인데, 일단 질의 내용을 보면은 직계 비속이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직계 존속과 전세 계약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빌라에 살면서 이제 자녀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전세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죠. 세입자가 이제 존속이 되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 제외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유상거래로 볼 수 있으면 그냥 1.1%고 유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면 이제 4%를 매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요약인데, 직계 비속이 존속으로 매수하면서 소득금 증명이 있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 또는 채무 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에 해당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유상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4%를 매겨 가지고 지금 케이스처럼 뭐 추가로 취득세가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방세법 7조 1항에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단은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전세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만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이 오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갈 필요가 없는데 그걸 그 입증할 수 없는 점, 대금 지급에서 입증할 수 없는 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취득자의 소득 증명이 있더라도, 원래는 이걸 유상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일단은 매입자가,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아니면 그 자금이 입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팔아가지고 뭐 그 매매 자금을 입증한다든지, 그럼 내가 근로소득이 쭉 있어가지고 그 못한 게 요 매매 자금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지금 제가 그 취급한 케이스는 이 자녀가 근로소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증명이 있는데, 소득 증명이 있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 또는 채무 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 거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득세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해가지고 4%로 고지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뭐 지침 통보 뭐 그런 식으로 예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뭐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뭐 과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한 거는, 이게 그 뭐 사인간 부자지간에 거래한다 하더라도 뭐 아버지는 뭐 그 자녀 주택을 공짜로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한 거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상속 재산을 이제 조사할 때 이 확정일자 받은 거는 다 조회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다 동사무소에 조회를 하면은 그 전세 확정일자가 돼 있는 거는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안 돼 있으면은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확정일자까지 이제 저희 케이스는 다 받아져 있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세 보증금 이제 계약만 설정하고 이제 자금이 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상기하고 이제 나머지 대금만 이런 지급한 케이스에서 매매 당시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가 없고, 차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해야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나가시면은 이제 이사를 가시면은 이제 자녀가 그 전세 보증금 1억 8천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 해야 이제 자금 거래가 입증되는데, 지금 이제 매매 당시에 그게 거래가 입증된다, 입증을 해라니까 그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전세 계약서만 있고 확정일자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소득이 있다는 그것만 증명이 되는데, 그런데도 여기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유상 거래로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거래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매겨라. 그러는데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는 유상 거래인데 전세 계약을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요 확정 일자는 받아야 되고 그 매수인이 그 자금도 입증해야 되고요. 그런 것만 있으면은 요 이의 신청이나 경정 청구 하셔가지고 이 추가로 이 고지 나온 거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래하시는 세무 대리인한테 가셔서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뭐 추가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어, 그 고지 나온 걸 취소시킬 수 있다. 또는 납부하셨으면은 5년 내에인 그 사건인 것 같으면은 경쟁 청구에서 그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